자, 2022년 9월 모평 현대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날 치러진 시험이죠. 바로 오늘입니다. 가에는 박두진의 별 금강산시 3이라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에는 신경님의 길, 그 다음에 백석의 편지라는 수필이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순서를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바꿔서 봐야 되는데, 예컨대 여러분 이게 지금 한 작품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25번 같은 문제, 25, 26, 27 같은 경우에는 가에서 한 문제, 나에서 한 문제, 다에서 한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먼저 풀고, 두 작품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세 작품 문제 풀면 좋거든요. 예를 들면 예컨대 22번 공통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 작품 문제니까. 자, 됐죠 여러분? 그렇게 푸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순서대로 풀 건데요. 그 전에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작품들을 봤을 때는 이 작품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건지 여러분 난감할 때가 많죠. 그래서 뭐에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보기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3번을 보게 되면은 23번은 두 작품 문제이긴 하지만 우선 가라는 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25번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다시 23번에 보기에서 나에 대한 또 그죠? 내용을 읽어가지고 그걸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26번을 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23번에 보기에서 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가 어떤 내용인지.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화자의 상황이 뭐예요?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본 자연과 화자의 정서적 교감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25번을 가는 거예요. 자, 25번을 풀면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1년에서 아득히 왔더니라를 반복해서 첩첩한 산길과 먼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을 조응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첩첩한 산길은 여러분 자연이죠? 그 다음에 화자의 내면. 아까 정서가 교감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연의 물소리에 흰돌 되어 씻기우며 해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 드러냈다. 이것도 참이겠네. 그 다음에 3번, 3년에 오래여 삭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풍설은 바람과 눈이죠. 그래서 이 봉우리를 통해서 자연의 유구함. 유구함이라는 건 여러분 오래됐다는 얘기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풍기는 분위기를 표상했다. 표상했다는 건 나타냈다는 거니까 별거 아니고. 자, 4번. 3년의 후루루, 4년의 쏘아, 흐르르 같은 표현으로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요런 여러분 흐르르리라든가 쏘아, 흐르르 같은 걸 뭐라고 그래요? 음성상징어라고 그러죠. 네, 의성어라든가 의태어를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면 당연히 생동감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참이다. 그다음 5번에 5년의 동해안과 6년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서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지만 화자의 정서나 태도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진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찰칵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느꼈던 정서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정서라든가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시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안 바뀐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보기도 참고하고 했지만 이게 태도 바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화자가 자연에 대해서 느끼는 태도는 같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 2, 3, 4 같은 경우에는 뭐 틀릴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낯선 작품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문제를 잘 분석해 보면 여기서 그죠? 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제 26번 보는데 26번은 이제 아까 23번에도 역시 또 보기를 봐야 되겠지. 그죠?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 자,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밖과 안을 대비하여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함으로써 길에 대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랬죠? 네, 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갑니다. 그러면 깨닫지 못한 그죠? 네, 그런 단계도 있고 깨달은 후도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before하고 after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적 성찰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적 성찰을 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 볼게요. 자, 나를 봤더니, 자, 26번, 1번. A에서 길이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다는 진술의 구체적인 양상을, 양상이라고 하는 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거를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확인 들어가 볼까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는 않는다. 쫓는다는 게 여기서 다른다는 얘기죠? 따르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에 우정이라는 건 이제 일부러인데, 일부러 제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는 건데,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것의 구체적인 양상을 비해서 확인할 수 있다. 어때요? 맞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B에서의 경험을 C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죠? 큰 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내서 사람들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해.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C에서 어떻게 돼?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은 사람이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 여기서 보면 세상 사는 슬기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이 세상 사는 슬기와 세상 사는 이치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니까 B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말이요, 다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는겨,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3번에 C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가 무엇인지를 D에서 밝히고 있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 D를 보게 되면,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C라고 하는 것이, 그죠? 요 C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친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만 안다 이거야. 이게 이제 화자의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그죠? 이해를 할 뿐이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건 모른다 그랬으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바가 무엇인지를 뒤에서 밝힌다. 이것도 맞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의 땀을 식히기도 한다. 이렇게 길이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성찰을 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베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 그랬는데, 길이 왜 자기 뜻을 굽히겠어요? 이거 틀렸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하고 사람들한테 복종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F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는 A 사람들의 태도. 이거는 깨닫지 못한 단계잖아. 이거는 before의 단계고, 요거는 요 사람들은 여러분 after의 단계란 말이에요.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된다. got it?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23번으로 가서 우리 가나를 지금 했으니까 바로 그 문제를 풀어볼까,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요거 이제 가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거니까, 그죠? 네, 풀어봅시다. 1번. 가는 환한골 길과 백화 앙상한 사이를 통해 화자가 여정 속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이다. 맞겠네. 2번. 가의 바다의 별들과 하늘의 별들을 통해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 형상,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참이고. 3번. 나는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 하고 있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보기의 내용하고 맞습니다. 4번에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낸 사람들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죠? 아까 C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D에서 얘기했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길이
그렇게 끊어지게 비의 어떤 경험이 이게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 그 단계까지는 내적 성찰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못한 상태야 그 상태는. 알겠어? 그래서 이게 세상 사는 이치는요 내면의 길을 찾아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됐죠? 자 5번 가는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 해서 나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해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 당연히 여러분 그죠? 네. 가독으로 가는 자연에 대해서 나는 길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것이다. 됐네. 그래서 23번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을 먼저 갈게요. 한 작품 문제 먼저 푸는 거니까, 그죠? 네, 자, 보세요. 보기 볼게요.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이 수필에서 글쓴이는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이라면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로 그려진대요. 그래서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 여러분 이게 삶의 양면성이 어떤 거냐면 슬픔하고 즐거움은 서로 대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는 슬픔이고요.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유쾌한 거예요. 즐거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하나에 둘 다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슬프고 이 이야기는 즐겁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1번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독자는 자신이 편지에 수신이 된 것처럼 친근함을 느낄 수 있다 이거죠. 마치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애 편지 받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맞고. 2번 노란 슬픔의 이야기에는 가슴에 병을 얻은 여인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이다.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한 거는 삶의 양면성을. 이게 좀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는 슬픔과 즐거움인데 육보름은 여러분 그 고향의 풍속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즐거움으로만 있는 겁니다. 슬픔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양면성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했다 그랬는데 둘 다 아마 그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둘 다 즐거운 경험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성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답입니다. 자, 4번 부잣집에 기와장을 벗겨오는 새학시 처녀들의 행동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용인된다. 이런 거는 축제니까 허용되는 거죠.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에 자깔자깔 깨득깨득 같은 음성상징어 또 나왔네. 의성어. 자, 새학시 처녀들의 허물없는 즐거움과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것도 맞네요. 됐죠? 자, 이제 다시 이제 24번으로 갈게. 이제 두 작품 문제 가와 다죠? 네,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의 9월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이다. 틀렸네요. 자연과 교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은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다. 만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 가의 어젯밤은 화자가 다의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 같은 그죠? 밤은 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 고독감 틀렸네요. 자 4번에 오늘 밤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오늘 밤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다의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글쓴이가 지난 날을 후회하는 계기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아닐 거고요. 자연과 교감입니다. 자 5번 볼까요? 가의 인기적 끊긴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다의 아직 셀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글쓴이가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이다 그랬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아직 셀 때가 먼 이 남은 밤이라 그랬죠? 잠깐 보세요. 우선은 가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가부터 먼저 가면은 여기서 인기적이 끊겼다고 돼 있잖아요. 인기적 끊긴 이 시간은 어떤 거냐면은 끊기고 새도 짐승도 있잖아. 한낮 그 환한 골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먼 생각에 잠겼다 그랬으니까 생각에 잠기는 건 맞네. 됐죠? 네. 그 다음에 다로 가겠습니다. 다로 가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오케이 이 남은 밤 여기 이 남은 밤 요거는 그죠 아직 셀 때가 멀었잖아요. 그래서 요 남은 밤 어떻게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는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아까 뭐 복덩이가 돌아다닌다 이런 건 다 즐거운 거 이게 즐거움과 관계돼 있는 거고 됐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문제 나왔습니다. 새 작품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는데 1번 선택지에 뭐라 그랬어?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빗대어 표현한다는 게? 이게 별게 아니고 여러분 비유예요. 비유. 비유가 빗대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는 거지만 비유나 상징이 없는 시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1번 선택지는 굉장히 여러분 선택지가 안전한 선택지인 겁니다. 가작품도 나작품도 다작품도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에는 비유가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사실은 배경지식 우리가 지금 먼저 문제를 풀면서 살펴봤는데 그게 없다 하더라도 1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 비유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약간 비틀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몰랐다면 아마 틀렸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그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나시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 세상사는 있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선택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거 부분에 여러분 조심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현대시 해설 9월 모평 현대시 해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